자, 이제 마지막 교시입니다. 힘내셔갖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이고 그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봤자 근데 조금만 참으시면 돼 정말로. 요것만 참고 이기시면 기분 좋게 저처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막 써갖고 반성도 써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좀만 힘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요식행이잖아요, 그죠? 이미 합격은 다 한 건데 갔다 오긴 해야 되니까 그것뿐입니다. 합격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우리는? 자, 이제 교재가 21쪽에 있고요. 5절입니다. 5절인데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보세요. 어떤 사안인가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2014, 2019, 2020, 작년까지 해서 네 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물론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될 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문서의 성립이 있고요. 두 개 보이네요. 숫자 목차, 요건, 시기. 효력 발생은요, 입법주의 물론 출제했죠. 그다음 이제 효력 발생 시기에 출제했죠. 이렇게 되는 건데 간단히 하고 진행할게요. 네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 문서의 성립하고 효력 발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립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립할까? 요건하고 언제 요거죠? 요건과 시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건은 제가 말 조금 바꿔놨는데 기본서에 있는 말을 우선 행정기관의 권한이죠. 권한 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법에 맞아야겠죠. 적법성.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타 났네요. 성자인데, 그죠? 오타 났어요. 적법성 상이 아닌데 오타네요. 지금 봤네 저도. 적법성자입니다. 오타예요. 그다음 이제 실현 가능하겠죠. 이제 실현 가능성. 그다음 이제 절차 및 형식에 있어 대한 적법성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가지입니다. 설명드릴 거 없고요. 성립 시기 한마디입니다. 결재하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 권한에 작성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명확해라. 법에 맞아야 된다. 실현 가능해더라. 그리고 절차가 법에 맞아라. 그다음 시기는 결재하는 그 순간 이미 다 성립을 해버려요. 모든 문서는 다 결재하면 성립하죠. 그다음 이제 효력 발생에서 입법주의만을 따로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네 개가 제가 최대한 지금 줄였어요. 입법주의 네 개를 표백, 발신, 도달, 유지 네 가지죠. 결론부터 먼저 하죠. 뭐가 원칙입니까? 우리 규정은 도달주의죠. 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물론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문서 종류를 할 때 설명드렸으나 종류가 이제 보내냐 안 보내냐에 따라 갖고 비유통 문서는 무슨 주의에 따랐어요? 표백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내부결제 문서는 표백주의를 취하지만 내부결제 문서 외에 보낼 문서는 몽땅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도달의 의미. 그럼 일단 우리 규정에서는 도달 한때 효력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문서는 우린 주거든요. 전자문서가. 그러니까 전자문서일 때 언제를 도달된 때로 볼 것인가를 명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나 뭐랍니까?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 기억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종이문서에 도착된다는 의미겠지만 전자문서이면 그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 도달된 걸 보겠다 하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고문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고문서는 우리 규정에 있는 거 고시나 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상 공고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우리 규정에 있는 거니까 그죠? 6조 3항이잖아요 지금. 조문은 몰라도 되고. 그럼 고시 공고 등인 경우에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날짜만 기억하면 되겠고 5일이 경과한 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 규정에 따른 공고문서이긴 한데 그 행정절차법 몇 조에 있나요? 그 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몇 조에 있죠? 공시 송달일 때 그 송달의 효력 발생 시 몇 조? 조문을 외우라고 안 했나? 그래 행정절차법 15조인가 그렇죠? 그럴 거예요. 여기서 아니 근데 여기는 없는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행정절차 그럼 조문은 빼더라도 행정절차법상 효력은 며칠 지난 뒤에? 14일, 그죠? 거기에 15조인가 있어요. 그게 절차법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5일이 지난 때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효력 발생 시기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3쪽에 있는 건데 6절이 나오잖아요. 문서 작성 일반사항 그래가지고 목차 보시면 지금 1번 대목차는 바로 지난해 출제했죠. 2023 전자적 처리 기준 요거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뭐 작성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서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압축해 놓은 거긴 한데 간단히 보죠. 문서 작성 일반상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도 기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절 자체는 2번인데 요거는 처음 나왔다 그 말인 거예요. 작년에 이 절 자체는 2번 나온 거지만 그럼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한마디인 거예요. 전자문서로 하라 그 얘기예요. 전자문서로 해라. 그래서 위에 보니까 모든 절차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2개 다 들어와 있다고. 항상 이게 같이 오는 이유가 이 2개 이 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강행성을 띠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구축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조문은 그러나 100% 이걸 다 씁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다 쓰이는 거예요. 무상보급해서야 다 적어. 어쨌든 자 그렇게 놓고 나서 두 번째가 같은 맥락이죠. 이건 이제 시행령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전자적 처리 기준 해놓고 쭉 읽으신 다음에 자 아까 했던 거예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 작성해라. 그다음 다양한 형식 국민한테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라. 그다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라 그랬었어요. 아까 요 개방형 문서 형식이라는 걸 보신 기억이 나죠? 요 개방형 문서 형식도 이것도 무슨 문서예요? 전자문서였어요. 용어 정의에서 2의 2호에 있던 거예요. 얘가 2호의 2 여기 있던 건데 그 말이에요. 전자문서로 처리해라. 이게 전자문서로 하라 그 취지예요. 전자문서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처리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 2개를 이제 그 2023년도에 물었어요. 요거는 조문이에요. 이제 이건 됐다고 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교재가 그 2번 대목차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뭐 어문규범 준수한다,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24쪽에서 작성 기준, 숫자 등의 표시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그 규격 용지까지지요. 교재로 한다면 25쪽 여기까지인데 간단한 거니까 그냥 보고 진행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라. 뭐 말 그대로죠. 뭐 이해하기 쉽게 하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국어 기본법에 따라 조문 필요 없고에 따라서 뭐 작성하라 그 말이지. 한글로 작성한다 그 얘기인 거고 한글로 해라. 그런데 어려운 말 쓰지 마라. 근데 한자가 쓸 필요 있어? 그럼 괄호 안에 한자를 적어주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해만 여기 뭐 외울 게 없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겠죠. 뭐 한글로 하라는 거고 한글로 해라. 뭐 알아들었어. 근데 필요할 때 한자를 꼭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한 괄호 안에 한자를 써주면 된다 그 말이죠. 뭐. 외국어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경우 하나 예를 들을까요? 한글로 이제 요부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요사스러운 부인.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쓰면 뜻이 이상하게 되잖아 이게 지금. 요물 그럼 뭐예요? 요사스러운 물건 아니야? 근데 물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 방금 한 번도 안 띄어 써놨을 때. 한 번은 딱 닫았어 이렇게 물자를. 일필휴지야. 그죠? 동의를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뭐 쉽게 해라 그 말인 거죠. 이제 쉬운 용어를 하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뭐 출제할 때는 중요하다 싶어 출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런 부분을 출제를 했다는 거 조금 좀 그 재밌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것도 참 2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더더군다나 지난해는 또 나왔어요. 지난 시험에 이거죠. 숫자 등 그래서 뭐 숫자 뭐 날짜 시간 이런 거죠. 이게 2번이나 출제할 글쎄요. 이거 외에도 낼 게 많을 텐데 어쨌든 2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제가 됐네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까 이거죠. 한마디죠. 뭐 아라비아 숫자 됐고요. 2번째 날짜. 연월일 글자는 생략하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날짜 표시를. 뭐 설명드릴 게 더 이상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은 이런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딱 점을 찍어 표시하라 그 말인 거고. 근데 이 날짜 끝에도 점을 찍죠, 그죠? 여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짜 끝에도 찍어요. 그래서 뭐 2023년도 뭐 1월 오늘이 6일 이렇게 찍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날짜 찍을 때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죠 시간은 24시각제를 쓰라고 그랬군요. 그래놓고 자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쌍점을 찍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25시면 됩니다. 오후 3시 20분을 이제 15시 20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공문서에는 이것도 다 이해할 거라 믿고요.
24시각제인데 이제 이게 익숙치 않죠. 익숙치 않아서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24시각제를 쓰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금액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아래 먼저 숫자를 쓰고 그다음 이제 한글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됐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24쪽에서 2번 목차가 쪽번호 표시라고 돼 있죠. 이 요약집을 만들 때 기준이 뭐였냐면요. 우선 이제 출제했던 건 다 넣어놨고요. 출제했던 건 다 넣어놨고 출제 안 된 것 중에서 좀 추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게 요약집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서를 보시면서 복습이 좀 돼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OX 문제를 만들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OX 문제를 대비하시려고 그러면 요약집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요. 그 갖고는 왜냐하면 지문이 많이 만들어 오다 보면 기본서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를 같이 보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요약집은요 그냥 요약집일 뿐인 거예요. 모든 거 기본서에 시작하고 기본서에서 끝이 나야죠. 하여튼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쪽번호라는 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교재가 몇 쪽입니까? 25쪽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쪽. 여기서 말하는 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는 우리가 보통 페이지 그랬는데 지금 쪽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 보는 쪽이 25쪽이거든요. 바로 그걸 쪽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문서일 때 표시를 해야 될까 이거잖아요. 연결 관계를 필요할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증명, 그다음에 이제 인어가 이런 거죠. 이런 게 할 때는 이제 쪽번호를 표시하라 그 말인 거죠. 뭐. 그래서 연결 관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각종 계약서 같은 거 있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종 법률 서류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몇 쪽에다 이렇게 쪽번호를 표시를 해주라는 건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전자문서일 때와 종이문서일 때. 전자문서일 때는요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쪽번호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 종이문서일 때는 두 가지 나오죠. 뭐 간인도 있고 천공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면 번호를 붙인다 됐고 종이문서일 때는 사이사이에 도장 찍는다 간인. 무슨 말인지 알아듣실 거라 믿어요. 간인 찍는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로 간인을 어떨 때 해요? 이제 계약서 쓸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반 접어 찍는 거. 그 간인이고 천공이란 건 이제 이게 민원문서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심판에서 오는 소리라든가 또는 이제 법원에서 오는 소리들은 거의 다 천공이에요. 구멍을 뚫려 있잖아요. 왜 구멍. 원본 이렇게 뚫려 쫙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류에 보면 이렇게 딱 구멍을 뚫었다고 이렇게. 이 글씨가 원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딱 구멍을 다 뚫은 거지 이렇게. 그렇게 확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 눌러서 딱 한 번에 찍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천공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멍을 뚫는다는 건 천공이라는 거거든. 이건 지금 그렇게 해서 표시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규격 용지 이게 이제 작년도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작년도 출제가 된 건데 규격 용지 필요성 그냥 읽으세요. 기본 사이즈가 A4 용지 뜻이에요. 210, 297. A4 용지가 국제 규격 용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도 출제가 됐는데 이게 시험을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물론 있겠는데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죠? 다 A4 용지 다 쓰고 있을 텐데 이걸 국가 우리 자격증 시험에 주관식일 때 이걸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제가 되긴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의 기한이에요. 표시를 좀 보세요. 여기다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표시가. 예? 근데 지금 여기다 절 앞에 이 표시해놨죠 지금.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기한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시험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시가 가끔 여기 없고 이런 데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거기만 중요하다는 거지. 아니 다 보되 거기를 특히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붙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기한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일 테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한 바로 들어가야죠. 어렵진 않아요. 기한이란 게 뭐냐? 문서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물론 이제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거죠. 공무원이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 기한의 의 보세요. 지금 먼저 오 얘기하고 지금 목차가 이게 지금 이제 1번 대목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 2번 대목차 요인 3번 묶여 있죠. 원칙과 자격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의 요인 원칙과 자격 양이 안 많아요. 별로 안 많고 요것도 지금 두 줄로 보이지만 요 두 번째 줄을 빼도 돼.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요 첫 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머리에 집어넣어놔요. 이 기한 쪽에 이제 대해서 뭐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수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좌우지간 기한 쪽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답안을 쓸 때 이 네 개, 그러니까 의, 요인, 원칙과 자격은 당연히 쓰는 거야 앞에다가 기본 당연히. 그거를 이제 그 우리끼리 용어로 바닥으로 깔아둔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끼리 용어로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시험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뭐 예를 들어 2번 그래놓고 지문 하나 줄게요. 문서에 뭐 기한 방법 중에서 뭐 일괄 기한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뭐 약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지문을 줬다고 이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건데 이 지문을 보고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뭘 하라고? 지문 파악을 하라 했잖아. 그걸 묻는 거라니. 지금 목찰 따른 소리가 아니요. 뛰려고 그런다 또. 뛰지 말라니까.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문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이 지문 파악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이게? 네? 자, 두 번째 이 파악의 의미가 뭐예요? 이 지문을 보고 뭘 따내야 돼요? 목차. 목차란 것은 목차 뭐? 개수하고 목차 뭐요? 이름. 그죠? 두 번째 그게 되면 요렇게 연결될 건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서 뭘 기억해내야 돼요? 키워드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요 기억났어요? 그럼 세 번째 뭘 구분해야 돼요? 그걸? 분량. 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 분량을 파악해내야 돼요. 이거 몇 점짜리입니까? 20점짜리죠. 기본 몇 분 주는 거예요? 10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차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걸 파악을 해내는 거라고. 그럼 이 분량이란 말 의미를 좀 더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성 분량을 의미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번째 뭘 파악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조문이냐? 누가 그랬어요? 잘했어. 근데 여기다 왜 글로 갔지? 늦게 와갖고 그래요. 여기 계셨거든. 왜 맨주박주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되면 이게 법이냐 이론이냐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게 이게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답안을 구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걸 해요? 빨리 해야지.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딱 해야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러니까 답안지를 이제 항상 저는 습관을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쓰지 말고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잠깐 이거 보고 요걸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들어가야 안전하게 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막 쓰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빠트려 이거 나중에. 그 엉성해지는 거지 이제. 근데 아차 나중에 빼먹은 게 있네.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요. 이래놓고 말풍선 막 이러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다 빼먹었네. 근데 바싹 붙여 써놨어. 쓸 칸이 없네. 이렇게 막 써놓는 거야. 말풍선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연습을 하면 되지. 그게 한 1분, 한 1, 2분 돼 이게. 그 딱 보고 읽는 순간 파악해서 개수, 명 해봅시다 한번. 자, 첫 번째 이거 해봐 이거. 이거 보고 봤어요. 봤어. 목차 따내봐요. 큰 대목차부터 몇 개 나와야 돼 이거. 2개 나오면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목차를. 기한의 의 그러면 돼요? 대목차인데? 안 되지. 등자를 붙여야 중목차를 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의니까 이 중목차 몇 개 나와야 돼요? 이 4개 나와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 의. 그다음 요인. 요 속에 소목차 들어오죠. 몇 개 들어와야 돼? 4개 들어와요. 3번 중목차 뭐예요 이제? 원칙 해놓고 같이 넣어도 되겠지 자기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고. 이게 대목차 하나예요. 그다음 이제 이쪽에 와서 대목차 두 번째 대목차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네? 일괄 기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자, 첫 번째 중목차가 뭐예요 이제? 일괄 기한의 개념. 두 번째가 일괄 기한에 대한 작성 방법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자 2번 여기는 중목차 없죠. 개념이니까. 여기는 소목차가 몇 개 정도 들어와야 돼요. 5개에서 6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한 문제라고 지금.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거 목차 개수 대목차 둘. 1번 대목차 안에 중목차 몇 개? 하나, 둘, 셋. 2번 중목차 속에 소목차 몇 개? 4개. 이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겠네. 의의가 뭐라고요? 그게 키워드라고 했잖아. 문안 작성. 네? 요 가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원칙, 전자문서, 누가, 공문. 그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게 기억나면 문장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됐다고 여기 보니까 개념 잡아놓고 했다고 쳐서. 자, 세 번째 됐어요 이거. 분량 봐요. 분량.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지. 여기가. 네? 분량 보면 그 100점 비율 어디가 커요? 여기가 크지. 그럼 줄 때 어디를 잘 써야 돼? 여기를 잘 쓰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답안을 쓰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양을 보면 지금 물론 아직 안 배웠긴 한데 여기 있네? 여기 또 있지? 하여튼 이거야. 이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썼다 그러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어. 답안 분량은 한쪽 반은 나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소 몇 점 받을 수 있을까? 최소 한 13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연습을 납을 할 테니까 이거는 할 테긴 하는데 요 얘기 또 마저 맵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자 봐요. 이 지문을 읽어봐요. 여기 읽어보는데 지문 파악을 한 결과 이런 거 한참 뒤로 갔네. 내가 막 눌러서 그렇구나 이거. 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를 쓰라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니까 없잖아. 아니, 없잖아요. 근데 저 속에 숨어 있어. 저걸 쓰라고 숨어 있다고. 근데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 내가 눈을 캐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갖고 단순하게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되고 글자의 뜻을 이해해야 내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하시겠으니까 앞으로 기한이라는 게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 그냥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게 있을 때 어쨌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이게 연습이 쌓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고 이게 습관으로 해보죠. 그럼 할 때마다 이게 돼. 예, 할 때마다. 그 되니까 답안을 구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고 시간들 하고 노는 거예요. 돈 내고 시간들 하고 노는 이유가 뭐야? 이 주말에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배우려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이게 뒤에 배우는 거고 혼자 독학도 되는데 어렵고 힘들지 그게. 어쨌든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자 돌아가가지고 보자고요. 그럼 이제 의의 정리할게요. 의의가 뭐랍니까? 여기 봐요. 의사 결정 위한 뭐래요? 문안 작성이래요. 그러니까 머리 집어넣어야 돼 이제. 기한이 뭐예요? 길게 하면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 짧게 하면 문안 작성이야. 이걸 집어넣어야지. 그다음 왜 한답니까? 왜요? 보세요. 지시했대요. 또요? 문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뭐예요? 법의 근거를 두고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없었는데 내가 안을 처음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4가지예요. 이건 남기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의의하고 위는 4가지는. 자, 그다음에 이제 쉬운 부분이잖아요. 원칙 이거 길어 보입니다만 원칙은 한다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하랍니다. 전자문서. 종이문서는 예외래요. 그다음 기한자 공무원이면 다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밑에 거는요 이제 2 이상 기관장 결자가 필요한 거라는 이건 이제 공동 기한 얘기를 조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건 뭐 뒤에 할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 어쨌든 짧게 하시면 돼. 전자문서로 해라. 그리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기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한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기한문. 그럼 기한문은 종류가 원래는 3가지예요. 일반 기한문, 간이 기한문. 대통령과 국무총령 결재 기한문이 있는데 3번째 빼고 2가지예요. 일반 기한문과 간이 기한문이 있어요. 어떻게 기한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작성해 보자고요. 자 4번 대목차. 작성을 할 때 뭔가 유의를 하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별표가 여기 안 보이지만 아까 어디에 별표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숙지하시라 그런 취지예요. 여기는 그럼 작성할 때 여기 이제 작성 전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오른쪽에 작성 시라고 돼 있어요. 요런 구분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작성하기 전에 이런 점에 좀 고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목차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아예. 원래 기본 서에는 목차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목차를 제가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저 목차를 외우세요. 저거를. 저기 목차가 뭐냐면 지금 이 긴 문장을 목차로 구분해 가지고 만든 키워드를 해 놓은 거라고 저게. 기본 석인에 보시면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길게 문장으로 돼 있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자,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라. 뭘 고려해야 되는데 보세요. 뭐 하랍니까? 파악하고 숙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수집하고 청취를 하고 그다음 초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의식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4개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문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조문 안 보이죠? 네, 조문 안 보여요. 그럼 뭐만 기억나면 됩니까? 목차하고 키워드 있게 기억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이에요. 이거 이론이고 조문이 아닌데 우리 기본 수어에는 긴 문장으로 된 걸 목차를 따가지고 외우게끔 해놨어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파악과 숙지랍니다. 뭘 파악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세요. 문제, 목적, 필요성의 파악이에요. 3가지. 그죠? 그리고 뭘 숙지하라고 그랬나요? 규정과 선례의 숙지예요.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파악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문제가 뭐냐? 왜 하는 건데? 그리고 필요성 3가지. 그리고 숙지를 해라. 뭐 규정하고 선례를. 그다음 두 번째, 자, 수집하고 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집하고 청취해라. 그럼 일단 보세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쭉 가가지고 결국은 청취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워놓으면 몇 가지만 그죠? 얼마든지 이 문장 만드는 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복잡하다 그럴 땐 초안 만들 때가 있겠죠. 그거야. 복잡할 경우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한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속한 기관하고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라. 이렇게 4가지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별도로 출제할까? 글쎄요. 이거 조금 요것도 이제 뭐냐면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요 4개를 쓴다고 치고 이 개를 들어가게 되면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 어쨌든 이제 한 문제 대비해 놓기로 하고 요거는 작성을 하기 전에 이제 고려를 할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7쪽이 되겠죠? 작성을 하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할까? 여기는 목차가 있어서 별도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작성 시니까 작성을 하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문자를 따두십시오. 정용 성경이죠. 책에서. 그죠? 정용 성경 4가지.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등재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걸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그냥 목차명만 기억나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명 기억나면 그걸로 말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 정확성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야.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라. 그럼 이걸 다 외우지 않으셔도 정확하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뭐 육하원칙 이런 거잖아요. 오자 탈자 없게끔 하면 된다 이런 거겠고 이렇게 몇 개만 기억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암기하려고 들면 못 외웁니다. 이거는 못 외우니까 단 목차만 외우시면 돼. 정확하게 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육하원칙 오탈자 없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 정확한 용어 이런 거잖아요. 이래서 목차를 붙일까요? 그래도 되고 붙이기 싫어요? 안 붙여도 되고 그래요. 그거는 이론이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이지 말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쪽에 다시 말해서 이런 쪽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는 좀 그 운실의 폭이 넓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 말을 바꿔도 되고 고쳐도 되고 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인 것도 되고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쉽다는 뜻이죠. 용이성이에요. 그럼 쉽게 하랍니다. 누구한테요? 보는 사람이 그 얘기죠. 그다음에 말을 주절주절 늘리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게 끊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뭐 개별적 구체적인 걸 써야 한눈에 딱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뭐 전문 용어 한자 좀 피하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기는 이해하는 차원이죠. 암기가 아니라 암기는 목차명만 암기하시고,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는 차원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실성 그 말이겠죠. 성실하게 하라 이런 뜻일 테고, 성실성 어떤 이제 뭐 좀 존칭을 써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경어를 써라 이런 말이죠. 뭐 존칭을 써줘라.
뭐 위압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 거를 성실성이고 경제성 그럴 때는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뭐 표준 기한문을 쓰라든지 용지를 뭐 규격하라고 하든지 이런 거예요. 뭐 한 건당 한 장 써라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를 한번 써보면 이건 대충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부드럽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작업이 아직 안 끝나서 작업 중에 있는데 이제 3, 4월 달 그 이제 수업이 될 때는 이제 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목차를 만들고 있고 이제 문제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차피 뭐 다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만 강의하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 에듀윌에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한 7, 8년 강의했는데 올해는 이제 거기는 강의 안 하죠. 이제 우리 학원에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에듀윌 책은 그게 제 책이에요. 제가 지금도 교재를 올해도 집필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 한 권에 앞에가 이론 뒤에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 이론에 대한 전 내용을 다 문제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죠. 그 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그게 두께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프로그램상 그거를 강의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쓸 거는 그거 다 하는 건 아니고 좀 줄였죠. 줄여서 이제 그 좀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양을 줄여도 꽤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앞에는 이만큼이 이제 목차예요. 그 전 단원 다 이만큼이 목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제가 계속 프린트로 드렸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보통 3개를 드린다고 외우세요. 3개를 드려. 일주일 지난 뒤에 2개를 쓰세요 그러는데 무작위로 2개를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린트로 드릴 걸 그냥 모은 거지. 한꺼번에 책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가 개수가 아직은 몇 개 될지 모르겠는데 만들면 뭐 그 안에서 다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문제 대비는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모의고사도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지금 이제 기본서 있죠, 요약집 있죠, 그다음 3, 4월 달 또 있어요 책이. 제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루 특강하는 게 또 있어. 또 하루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있는데 얄팍한 책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하지만 책값은 아끼면 그거 뭐 나중에 행정사 되신 다음에 반성문 하나 써주잖아. 다 커버돼요. 그 한 통으로 다 커버됩니다. 책값은. 너무 그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책은 쓰면 좋겠죠. 그래 탄원서 하나 쓰면 그냥 모든 그 책값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있죠. 여기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절 뒤에 붙어 있어요. 절 뒤에 기한의 종류죠. 이제 기한의 종류인데 여기 볼게요. 기한이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한의 종류에는 2가지예요. 자 기한문은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여기 하나가 있고 일반 서식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가. 근데 실무상 100% 기한문을 다 사용하지 서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기한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테고 요 기한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4가지 일반, 일괄, 공동, 수정이 있다는 건데 한꺼번에 4개를 다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하나씩만 빼서 물을 텐데 얘하고 얘는 얘들에 비하면 큰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건데 출정이 높은 거는 이제 2개로 봐야죠. 2개로. 참고로 봐두는 거고 2개는 출제한다 그럼 이제 일괄 또는 공동으로 물을 확률이 높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안 나왔으니까 뭐 다 나올 일 수도 있겠고. 그럼 바로 갈게요. 일반 기한. 자 일반 기한은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 다예요. 일반 기한이 뭐냐? 가장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개 안건을 처리하려고 그냥 기한 서식의 문안을 만드는 걸 일반 그래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한문의 종류가 2가지란 소리인데 그게 이제 일반 기한문이라고 하는 것과 요 간이 기한문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일반 기한문 이제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은 차이가 뭐지 보세요. 일반 기한문은 다 쓰일 수 있어요. 모든 문서에. 즉 내부 결제 문서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거 필요 없어요. 또는 뭐 다 쓰일 수 있고 그다음 전자문서, 종이문서 다 씁니다. 그런데 간이 기한문은 그게 아니라 간이 기한문은요 보낼 수는 없어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 보고한다, 계획한다, 검토한다 이랬거든요.
혹시 아까 말이에요. 이 내부 결제 문서는 어떨 때 만든다고 그랬나요? 아까 우리가 문서 종류 배울 때 보낸다, 안 보낸다, 유통 여부에 따라서 비유통, 비발신, 내부 결제 그랬어요. 그 내부 결제 문서는 어떨 때 만든다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외우라고 그랬잖아. 계획 수립, 처리 방침의 결정, 업무 보고, 소관 사항 검토 이거잖아요. 여기 나온 거잖아 지금. 계획, 보고, 검토.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내부 결제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니까. 왜 만들어? 계획을 수립하려고, 처리 방침을 결정하려고, 업무를 보고하려고, 소관 사항을 검토하려고.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자, 이 문서는요. 자, 이렇게 이 가능기한문은요. 그 문서에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낼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시행문으로 사용은 못 해요. 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부 결제 문서일 때만 쓰는 거구나. 그러나 일반 기한문은 모든 문서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일괄 기한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일괄 기한부터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죠. 요 전까지네요. 요 전까지 개수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OX 지문을 다음 주에 해올 거고, 그럼 오시자마자 수업 시작하면 바로 그때 나눠드리고 문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해 볼 거고, 그거는 이제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었다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OX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오늘 한 공부는 충분히 다 복습이 된 거죠.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점점 더 어렵죠 이제. 그리고 오늘 처음 뵌 분들은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요. 건강 잘 챙기셨다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